라방을 우리가 두 번째로 했는데 1000명을 넘겼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1016명? 네? 아, 한 명만 더 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의, 우리 구라쟁이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음 주 2주 만에 다시 또 개막 특집으로 해서. 자, 근데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죠. 왜 2주 만에 하느냐. 2주 만에 하는. 저희가 그 두 번째 라방이 2주가 늦어졌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뭐 몸도 안 좋았고, 뭐 이번 라방은 이제 2주에 한 번 하고, 앞으로 이제 라방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GPD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가자. 근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자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율해서 저희가 라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월 26일 토요일 저녁 10시로 저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아, 근데 주변에 생각보다 이 야구라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피드백이 옵니까? 확실히 구독자가 조금씩 느니까 좀 오더라고요. 그 여파를 저희가 지금 이어서 오늘도 이제 댓글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라된다 댓글라! 자, 이번 주는 일단 지난주 우리 댓글에 올라왔던, 라방에 올라왔던 댓글들을 좀 읽어볼 텐데요. 하이퍼님께서 롯데 최건 선수가 새로운 필승조에 합류하면서 최준용 선수의 보직이 선발로 바뀔 수 있다면 올해 롯데 5강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순아의 예상은 어떤가요? 어떤 한 명이 보직이 변경이 된다고 해서 만약에 5강 후보가 아니었는데 5강 후보로 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그런 일은 없다고 보는데, 저도 사실 최건 선수 봤어요. 볼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날도 제가 149, 150 던지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사실 이 공의 스피드를 보는 것보다 최건 선수가 폼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구위를 갖고 있으면 좀 가다듬는다고 한다면 요긴하게 진짜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준용 선수가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선발로 가야 될까요? 아직 그것도 좀 봐야 됩니까? 이게 불펜으로 준비를 했느냐 아니면 선발로 준비를 했느냐, 스프링 캠프 기간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서튼 감독도 최준용 선수의 선발 기용을 어느 정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일찌감치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최준용의 선발 전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주형방님께서 올리셨는데, 장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워낙 김도영 선수가 지금 핫하다 보니까 수비가 꽤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내야수 수비에서 스텝 밟기, 캐칭 송구, 선천적인 영향을 많이 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펑고를 받으면 스텝 밟기. 먼저 대답을 하고 가면 안 하고 될까요? 하나씩. 간단하게 수비는 타고나는 것도 있는데 만들어지는 게 더 크다는 게 사실 현장에서 나오는 중론입니다.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펑고를 받으면 스텝 밟기가 많이 개선이 될까요? 무조건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비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지는 게 수비예요. 3번 질문도 비슷하네요. 그러면 김도영 선수가 시간이 지나면 더 수비도 잘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도영 선수가 진짜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해도 이제 고등학교를 갓졸업한 선수입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치보다 조금만 낮게 잡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김도영 선수는 지금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이 시범 경기 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팬들이 어떻게 보면 즐거워할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승문스답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공식 승문스답으로 이렇게 비공식 선천적인 영향을 받는 순서들을 좀 설명해주세요. 타격, 주루, 수비, 야구 센스. 이 선천적인 영향은 어느 게 좀 제일 높습니까? 저는 그래요. 야구라는 게 던지고 치고 바꾸잖아요. 뛰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다 타고나야 됩니다. 약간 타고난 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선수들이 좀 기량이 좀 빨리 느는 경우도 있고 주전으로 좀 빨리 자리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DNA가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타고나는 게 조금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도영 선수는 타고난 선수다. 타고난 DNA가 있죠. 주영방님이 김도영 선수의 팬이신 것 같아요. 장선 선배님, 전 충암 출신이자 키움 팬입니다. 후배네. 충암 후배인데 오늘까지 전체적으로 시범 경기 평 어떤지, 그리고 푸이그 선수 어떤지, 이제 키움 팬이신 것 같습니다. 푸이그 선수가 지금 안타가 2개인데 SSG전에 결승타도 때렸고, 그런데 이제 5경기 6경기 정도 치렀잖아요. 한 7경기 치렀나? 아직 멀었습니다. 적응이란 게 분명히 필요해요. 아직 이 푸이그 선수의 기량을 우리가 지금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이런 거 굉장히 괜찮습니까? 굉장히. 이제 칭찬에 아주 유해지신 우리 장순다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댓글아. 그리고 이제 다음 댓글인데요. SL4 야디어 몰리나. 이분은 저희 항상 이제. 단골 분이시죠. 장순아 시선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한화의 시범 경기 운영. 확실히 작년 시즌과 달라진 것 같다. 제가 여기까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첫 경기 중계를 했는데 삼성과의 경기에서 9대7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날 수베로 감독이
첫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보내기 번트를 2번을 냈어요. 점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근데 그거는 정말 이 선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베로 감독이 작년에 리빌딩에 이어서 이기는 야구를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떤 감독이 사인을 내고 이거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수들이 감독의 의중을 잘 받들어서 플레이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연습 경기부터 이렇게 약간 올 시즌 이만을 각오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마음가짐을 새롭게 잡고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한화에게서 시범 경기는 20년 만에 1위를 했습니다. 시범 경기는 시범경일 뿐 오해하지 말자. 자, 하나 더 질문 더 들어왔네요. SL4 야디어 모리나님. 예전부터 궁금한 건데 야구 선수들 기본 장비 지급 품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거까지. 스파이크, 양말, 유니폼, 헬멧, 가방, 패딩이라든가 이런 거. 개수는 뭐 사실 무한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KBO 배트 규격 재질 사이즈 룰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알고 싶다고 얘기하셨어요. 길이는 42인치, 그리고 가장 굵은 부분의 지름은 7cm예요. 7cm, 7cm, 7cm. 배트는 하나의 목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갖다 붙이는 건 안 돼요. 이것저것 잘라가 그 앞쪽 배트라고 하거든요. 윗부분이 파인 배트의 경우 지름은 2.5에서 5.1cm. 이게 메이저리그에는 명문화되지 않는 규정이 하나 더 있어요. 마이너스 3.5 규정인데 공인 배트의 길이와 무게의 차이가 3.5 이하여야 한다. 865g보다는 배트가 가벼우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왜냐면 배트가 가볍게 되면 잘 부러져요. 잘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 파편이 튀죠. 투수에게 날아가든가 포수 쪽에 날아가서 이게 날카롭거든요. 그렇지.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는 이런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우천은 배트가 습기 먹으면 잘 부러지는가요? 이거? 스키를 먹으면 잘 부러지진 않습니다. 무거워지죠. 근데 이제 날씨가 갑자기 쨍하고 이제 빛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배트를 말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조해지겠죠? 그러면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치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진출했을 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직접 들고 다니는 배트 습기를 조절할 수 있는 비행기 타고 이동할 때도 거기 담아서? 그걸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직접 비행기 안에 타고. 그 특수 만든 그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배트 가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무거워집니다, 배트가. 되게 웃겨요, 진짜. 그래서 항상 건조한데 배트를 좀 놔둬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댓글을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MLB 파크에 들어가서 저희 댓글과 저희 최고 조회 그 최다 리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선수는 내야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 쪽에 대한 이야기를 타 팀이 얘기해 주셨군요. 김태현 선수가 올해는 아예 외야로 좀 전향했잖아요. 아예 그냥 외야로 쓰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거는 팀 사정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네. 김태현 선수가 원래는 3루 출신입니다. 근데 노시환이라는 카드가 있고 정우런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작년 후반기에 김태현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군 제대 이후에. 맞습니다. 시범 경기 또 제가 중계한 경기에 또 3안타 때렸어요. 첫 경기에. 방망이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여유가 좀 있어지더라고요. 내야가 사실 꽉 차 있는 상황이라 김태현 선수의 방망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김태현 선수가 또 어깨가 좋아요. 어깨 좋죠. 그러면 이제 우익수로 기용하는 게 팀 상정상 봤을 때, 그리고 김태현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오히려 우익수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야수 얘기가 나와서 여기서 장스나의 스문 스시다! 고인학구에 대해서 인필드 플라이와 고인학구 약간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장순아가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안구에 대해서 저희가 1분,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1분 시간이 너무 짧다. 어떻게 그걸 장순아가 아무리 좋은 해설, 최고의 해설가라고 하더라도 1분은 너무 짧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1분 30소, 그러니까 90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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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소 안에 고인 악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고인 악구가 무엇인지 90소 갑니다. 야, 이거는 사실 제가 그냥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중요하지. 제가 규칙이니까. 야구 규칙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제 핸드폰 안에. 네네. 야구 규칙 6.05 방에 고인 악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무사 1루 또는 1사의 주자 1루, 2루, 1-3루 또는 1, 2, 3루, 그러니까 만루였을 때죠. 네. 내야수가 페어에 플라이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 이때는 볼 데드. 볼 데드라는 거는 정지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볼 데드가 되어 주자는 원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야수가 타구에 닿지 않은 채 그대로 땅에 떨어뜨렸을 때는 타자는 아웃이 되지 않는다. 이 항은 쉽게 잡을 수 있는 플라이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내야수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닿은 뒤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에만 이 고의 낙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고인학구라는 것은 공격하는 입장에서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는 수비를 일찌감치 막는다. 이게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분 16초. 10초 안에 원래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0초에서 90초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4초가 부족하셨기 때문에. 내가 듣는 거야? 네네, 4초가 부족하셨기 때문에. 알았어요. 야, 이게 81억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현 선수 연봉이 81억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야, 그렇죠. 네, 이게 81억이 LG 트윈스 연봉 팀 맞아. 연봉이랑 팀 연봉보다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기사 나왔어.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내년부터 이제 샐러리 캡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샐러리 캡이라는 것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첫 해 연봉을 지금 다 몰아서 주고 있잖아요. 한유섬, 문승원, 박종원, 김광현. 내년부터 연봉 초안에 걸리기 때문에 많은 연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해 샐러리 캡이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주는 거예요. 내년부터 연봉이 점차 줄어들어서 그 총 연봉 상한액에 이제 맞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 해 샐러리 캡이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봉을 많이 주는 거예요. 아하.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고래에서 많이 주는 거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댓글에 올려주셨는데 결국은 강정호 사태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쓰셨거든요. 강정호 선수가 이제 키움 히어로즈 최소 연봉으로 계약을 해서 내년 시즌에 지금 뛸 수 있는 상황이 네, 맞아요. 됐는데 이메탈테를 이제 해지를 요청을 했으니까 해지 요청한 기간부터 1년이거든요. 1년 안에 했는데 팀에 못 들어오니까 사실 제가 그날 키움 경기를 중계를 했습니다. 아, 시범 경기. 네, 시범 경기 중계를 했는데 홍원기 감독도 조금 힘들어하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수단 내에서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왜냐면 시즌을 앞두고 그냥 준비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악재잖아요, 악재. 선수들도 아마 힘들고 홍원기 감독도 제가 봤을 때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다들 힘든데 왜 키움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수의 마지막을 좀 열어주고 싶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허구현 그 선배님께서 이제 총재 결정은 안 났지만 뭔가 다시 야구 부흥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야구인들의 노력이 저는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다시 저는 찬물을. 근데 그 강정호 선수가 복귀가 안 되고 그 이후에도 키움이 사실 야구를 잘 했잖아요. 네네. 포스트 시즌도 나가고 굳이 또 이제 긁어부스러 만드는 느낌. 네, 그리고 결국에는 뭐 야구 장에서 늘 나오는 얘기가 팬 없는 야구는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팬들의 처사, 팬들의 생각을 무시한 어떤 키움의 결정이라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모르죠. 제가 뭐 키움의 일원이 아니니까. 네. 근데 굉장히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뭐 복귀를 뭐 하겠죠, 일단은. 뭐 키움 쪽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참 앞으로 참 험난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란 사실 그러니까요. 의구심도 좀 들고 팬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잖아요. 네. 뭐 한 95% 이상이 반대를 했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MLB파까지 살펴봤고요. 라방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월 26일 토요일 저녁 10시거든요. 이 라방은 이제 다음 목표가 순차적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한 1,100명? 1,100명. 네. 그래도 2번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주변에 입소문이 조금은 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예.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저희 라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분들, 이제 지금 힘든 중소기업분들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구라쟁이에게는 선물도 주고.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홍보도 하고. 우리 그 먹방 한다 그러면 김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분도 계셨고. 네, 맞아. 뭔가 이제 홍보비는 아끼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근데 저희는 뭐 하나씩 주셔야 돼요. 저희가 쓸 때. 그러니까 우리 구라쟁이 분들을 위해서 구라쟁이 분들에게 좀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홍보도 하고. 이게 좀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네. 이 영상이 나갔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면 뭐 그냥 A열과 함께 계속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구로 나간다. 댓글로. 아이고. 알겠습니다.